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런 일은 안 당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지난번에 제가 임장도 다녀왔었고 영상으로도 남겼었던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이냐면 영화관이었는데 아마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임장도 갔었고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 타경 5133번입니다. 대구에 있는 근린상가예요. 달서구 이곡동에 메가스타라는 건물이 있어요. 큽니다. 영화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 안에 영화관이 통상적으로 뭐 4층이나 5층부터 해서 위에까지 해서 이제 영화관을 운영을 하죠. 영화관 그 매표소랑 동일한 층수예요. 4층에 한쪽은 영화관이고 다른 한편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상가들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냥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화관 4층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뭐 자동 매표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매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여기가 칸칸이에서 뭐 커피 뽑기들 그리고 여기는 뭐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해당 경매로 나온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겁니다. 이건데 실질적인 평수는 10평에서 한 15평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지금 경매로만 나온 걸로만 봤을 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1.45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41.45평이 아니고 보시면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원래는 등기부에 이제 표제부에 137.01제곱미터가 맞아요. 하지만 공용 부분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부분을 내 개인, 그러니까는 내가 분양받는 평수에 합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용이 10평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0평인데 같이 쓰는 공동으로 쓰는 곳이 예를 들어서 30평이라고 하면 이것도 내가 쓰는 분양받는 평수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공간은 10평밖에 안 되는데 표제부나 등기부상은 40평 이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한 번 또 경매로 나와서 낙찰이 된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락실도 있고 뭐 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식당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 칸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평수가 10평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커봤자 10평에서 15평. 지금 이게 해당 경매로 나와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다는 말씀은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좀 작업을 한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을 받게끔 도와줘서 낙찰 수수료를 받는 거죠. 권리 분석, 물건 분석하고 일반적인 수수료 뭐 얼마 받고 낙찰되면은 낙찰가의 뭐 통상적인 법정으로는 1%입니다. 1%인데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낙찰가가 1억 7,100원이에요. 근데 차순위 신고를 했죠. 1억 6,120만원 내서 1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썼다고 100원. 게다가 1억 7,100만원에다가 100원. 1억 6,100만원, 120만원에서 100원. 이것만 바꾼 거예요, 이것만. 앞에. 천단이랑 괜히 의심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게다가 입찰 들어온 사람이 단 2명이죠. 바지를 넣었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높게 썼어. 5차를 넘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작업을 치려면 일단 낙찰가가 높아야 돼요. 낙찰가가 높아야 낙찰가의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고 하면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업자들한테만 맡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경매라는 거는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500원을 깎거나 1000원을 깎거나 하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근데 이거를 공부도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수료만 주고 맡긴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저는 이제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액을 전차수를 넘겼어. 그리고 이거 제가 임장 가서 확인했죠. 관리소장 만났어요. 관리소장한테 들었는데 미납 관리비가 얼마인지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미납 관리비만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입니다. 3천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이분은. 관리비 여름이면 1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고 적어도 70만 원 나옵니다, 매달 관리비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야 될 텐데, 현장 가면 다 비어 있어요. 장사 안 해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커피점이랑 자동 판매기 딱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답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답이. 미납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거는 미납해야 돼요. 이거 잔금 납부하면 이거 답 없어요. 그냥 큰 경험 삼았다라고 하고 1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냥 1200만 원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납하는 게 맞아요.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를 공부를 하세요. 경매를 공부하시고,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공부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말만 듣고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주변에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건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꼭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